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저는 당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네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를 이루거나 원하는 것을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셉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을 활용한 다양한 기법을 알렸던 20세기의 성공학의 대가로 인정받은 분인데요. 조셉 머피 시리즈 중 첫 번째 책,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가 얼마 전에 새로 출간이 되었어요. 이전에 소개한 잠재의식의 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절판이 되어서 아쉬웠던 참이었거든요. 근데 조셉 머피 시리즈가 새로 나왔고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출간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그중 첫 번째 시리즈를 살펴볼게요. 저는 사실 잠재의식의 힘이랑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한편으론 갖고 있었는데 부의 초월자는 확실히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저의 간단한 리뷰는 영상 마지막에 남길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좌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머피가 확신하는 부를 얻는 열쇠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 방법을 따르면 평생 부를 갈망하지 않으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다고 해요. 1단계. 부는 무한하게 샘솟는 것임을 이해하세요. 하늘의 별, 당, 호수, 바다, 그 안에 숨쉬는 식물, 동물, 이들이 숨쉬는 공기 등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자연의 힘이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생명력은 에너지, 활력, 건강,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입니다. 내리쬐는 태양과 숨쉬는 공기, 잘 익은 사과, 그리고 주머니 속의 돈도 생명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연의 생명처럼 부 또한 무한하게 창조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단계. 지금 잠재의식에 부의 개념을 심기로 마음먹으세요. 아이디어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실현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전달됩니다. 생각의 패턴이나 행동을 반복하면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되죠. 이렇게 부를 표출하라고 잠재의식을 압박하면 결국 부가 나타난다고 해요. 우리가 운전을 배우고 수영, 걷기 등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확언하는 내용을 믿어야 합니다. 3단계. 부의 확언을 반복하기입니다. 매일 5분간 부에 관한 확언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4단계. 결핍의 생각을 번영의 생각으로 바꾸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게 될까요? 대출금을 못 갚겠어. 여행 갈 돈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 쓸 돈이 없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멈추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재정 상황에 관해 부정적인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생각이 들 때마다 1시간에 수십 번씩이라도 확언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부와 번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렇게 확언해 보세요. 무한한 생명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모두 마련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생명력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마련해줍니다. 내가 부족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모두 마련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힘을 잃게 되고 잠재의식은 점점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로 변할 것입니다. 만약 차를 사고 싶다면 절대 차를 어떻게 사? 그럴 돈이 없는데 라고 말하지 마세요. 잠재의식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실현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차는 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를 사는 건 영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차를 사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차는 사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차를 사는 건 영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나는 차를 사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부와 번영에 관한 생각을 확언하는 것은 부를 거머쥐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머피는 말합니다. 확언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사랑과 평화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일부러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없겠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확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합니다.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확언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내용은 이미 손에 넣었거나 곧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 잠재의식이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이미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라오는데요. 이렇게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고 해요. 이런 오감의 세계는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고 머피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부를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확언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확언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확언하는 내용을 실현시켜 줍니다. 결국 믿음의 깊이로 확언의 효과가 판가름 난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깊이로 확언의 효과는 판가름 납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계가 있다는 생각들로 나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다음 달 5일까지
법정 판결이 나와야 해요. 더 늦어지면 집이 날아가고 사업도 망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에 장애나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지연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그러니 빚이나 청구서가 쌓여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무한한 생명의 근원만 바라보세요. 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잡초가 아니라 작물에만 온 신경을 쏟습니다. 선함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주는 영원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 결핍과 한계에 관한 생각이 생기를 잃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영원한 근원은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머피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확언하는 내용을 진심으로 믿으면 삶은 멋지게 변하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그럼 두려움이나 불안 대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현재 의식은 외부 조건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것은 차분한 마음입니다.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긴장을 푸세요.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해답을 준다고 해요. 마음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을 얻게 됩니다.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으니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힘을 실어주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무한자와 그의 능력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입니다. 그럼 씨앗은 알아서 자라납니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겠죠. 사과를 수확하려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되고, 참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도토리를 심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잠재의식은 좋은 일을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믿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애쓰면서도 노력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도 말거나 한 박자 늦게 일어나거나 방해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묵상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승진, 다이아몬드 등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부러워하면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겨 더욱 궁핍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여 부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은 곧 나를 위한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과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걸 기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생명의 원리가 막힘없이 조화롭고 즐거우며 사랑스럽게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 매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의 번영을 기뻐해야 한다고
머피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무엇일까요? 기쁨이란 즐거움, 감사,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느낌을 말합니다. 기쁨은 삶의 정신이자 삶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걱정이 없습니다.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겠죠. 무엇을 하든 힘들이지 않고 해냅니다. 기쁘면 마음이 불을 끌어당깁니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하고 확언하며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내 안에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머피 박사는 확신합니다.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내 것이 되고 재정 상태가 안정되며 가정과 인간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확언을 할 때는 나는으로 문장이 시작되면 내면에 있는 창조력이 발휘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을 말하면 잠재의식에 문장에 담긴 내용을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결국은 제발 가난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부탁하는 꼴이 되겠죠.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지 혹은 실패할지 결정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잠재의식에 명할 때 의식은 반드시 현재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과 같죠.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느낌을 점점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하지 못하겠죠. 반드시 나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부자라고 느껴야 합니다. 느낌은 의식에서 하는 경험입니다. 바람을 보거나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하며 머피 박사는 함께하면 좋은 학원을 알려주는데요.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중 번영, 성공, 행복, 풍요로움에 관한 좀 쉽게 할 수 있는 학원을 몇 가지 꼽아서 실천하기 좋게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영상 상단 오른쪽이나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책에는 에밀 쿠어의 노력 역행의 법칙을 소개했는데요. 쉽게 내가 성공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나와요. 따라해 보기도 쉽고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네요. 이 말은 상상력과 믿음을 무력화시키는 문장이라고 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역행의 법칙에서는 성공에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손쉬운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최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먼저 주의를 고정해야 합니다. 졸린 상태일 때 또는 선잠이 든 가수면일 때
최면을 걸면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노력 역행의 법칙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 온몸을 이완해 가수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2단계, 성공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그 이미지에 집중합니다. 3단계,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느낄 때까지 성공이란 단어를 배냅니다. 4단계, 잠들기 전까지 성공이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기법을 이용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돈이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요. 청구서가 쌓이고 있는데 저는 실직 상태입니다. 먹여 살려야 할 자식만 셋인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일단 안락 의자에 앉혀 몸의 긴장을 풀고 렘 수면 상태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상황을 2 단어로 압축했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저는 이 다 됐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마음속에 전율이 일었어요.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실현했다는 의미겠죠. 내야 할 돈을 다 냈고 새로운 직업도 얻고 살 곳을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혼을 했고 아이를 위한 음식과 옷을 마련했으며 충분히 돈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응축된 문장이 담긴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됐습니다 라는 말을 자장가처럼 반복했다고 해요. 조용히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소망하는 대상이 성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며 따뜻함과 평화로운 느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느껴질 때까지 이 방법을 되풀이했다고 해요. 이 짧은 문구에 온 정신을 집중할 때 마음은 다른 아이디어나 잡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방황하지 않으면 모든 꿈은 실현되겠죠. 다 됐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의미에 집중해 보세요. 영적인 길은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샘물에 가도 물을 기를 그릇이 없으면 물을 뜰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생명수가 솟아나는 내면의 샘물에 도착해서 생명수를 뜨려면 그릇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릇은 아이디어가 실현되리라고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이자 감사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지배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돈을 어떻게 벌지 초조해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을 다 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죠. 청구된 모든 비용을 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만큼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선한 것을 원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면의 인식, 감정, 신념을 통해 나 자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제 나의 모든 욕망이 즉각적으로 충족되는 것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성공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세요. 오늘은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잠재의식의 힘은 잠재의식에 관한 원리에 대해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겨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오늘 함께한 부의 초월자는 잠재의식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특히 부를 이루는 방법과 이에 관한 학원에 더 집중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 기법을 이용할 때 이런 학원들을 말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학원들을 반복하며 결과를 이뤘구나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학원들이 쉬운 것도 있는데 저에게는 입에 잘 안 붙는 말하기 어려운 학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한다면 쉬운 문장들로 조금씩 수정하며 실천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상을 만들었었던 거예요. 이전 말고는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재밌어서 저는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도 사례와 함께 쉽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각 챕터 끝에는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실제 사례들로 검증된 학원들이 다양한 주제로 따로 있더라고요. 책이 두꺼운 만큼 알차서 저는 잘 읽었습니다. 사실 조셉 머피 관련 책을 제가 몇 주 전에 소개했어서 부의 초월자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읽고 나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가끔씩 그런 느낌이 오는 책들이 있어요. 와, 빨리 소개해야겠다. 함께 내용 공유하고 싶다. 이번 책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빨리 소개해 보았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조셉 머피를 애정하는 순수한 저의 마음입니다. 저와 비슷한 책 취향을 가진 분들은 분명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됐습니다 라는 문장 함께 3번 말하며 영상 마무리할게요. 눈 감고 기쁨을 느끼며 함께 말해봐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